않을까라고 싶어서 왔고요. 저는 지금 LG전자 CSR팀에서 그 글로벌 사회공헌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만한 사업은 에티오피아에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감자 같은 그런 농촌 사업도 하고 있고요. 직업훈련 사업도 하고 있고요. 백신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한 백화점처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의뢰받은 그 포인트가 사실은 기업 분야에서 국제개발 전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분야, 이런 얘기였잖아요. 아까 교수님이 보여주신 표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표 가운데, PO 가운데 지금 PO를 보면 한 5-6개로 구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혼자 생각을 해보면서 한 3가지 정도 분야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은 위에 나와 있는 컨설팅하는 회사들, 개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접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컨설팅하는 업종이 하나가 있겠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업계가 좀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미대학을 졸업한 제가 좀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성화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기업에서 국제개발하는 사람 기업에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분류를 뭐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혹은 분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2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랄까, 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엔지니어링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산 같은 상사나, 아니면 요새는 이제 저희 계열사 중에는 CNS나 뭐 이런 약간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 안에도 개발 전공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뭐 개발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 뽑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개발 전공한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국제개발 업무 분야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CSR 분야인데요. 뭐 두 번째 분야는 사실은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도 아니고, 그냥 이제 느낌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ODA가 늘어나니까 늘어나겠지라고, 이제 저는 수요가 앞으로도 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야고요. 세 번째는 이제 CSR 분야가 되겠는데요. CSR은 다들 아시죠? 배우시나요? 다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제가 너무 화면만 보고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배우시는 거죠? 수업 시간에 따로 네.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고 네. 배우면서 약간 언급되는 건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구조를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회사마다 CSR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적을 알아야죠. 여러분들 막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 딱 봤을 때 어떤 기업은 사회공헌 업무,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전에 전통적인 사회복지에 가까운 그런 사회공헌하는 업무를 가지고 그냥 CSR 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공헌 업무가 한 절반 정도 있고요. 사회공헌 업무는 사실은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면 기업이 사회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원해주고, 아니면 저개발국의 어떤 페인포인트를 이렇게 해결해주고, 아니면 봉사하고 기부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CSR의 영역은 사실은 CSR 리스크 관리라고 해서 기업이 비즈니스를 막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용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이 공장을 중국에 세웠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오폐물을 방류하거나 한다는 그런 환경 문제를 막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치는 않았지만 아동노동이나 아니면 거기 인권 관련된 이슈의 인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CSR 영역에 포함이 되고 있어서, 어떤 회사가 저 CSR팀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도 포괄하고 있다고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국제개발이라는 분야가 CSR 분야에서 전체 혹은 절반을 차지하는 것도 보기가 좀 어렵죠. 중간에 분명히 같이 교집합인 부분이 있긴 있지만, CSR 전체적인 분야에서는 일단 아주 소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개발하는 사람들이 CSR 일을 못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선 CSR 자체는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막 글로벌화 되면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좋아서 자선활동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희의 납품을 받으려고 하는 클라이언트나 벤더들로부터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의 물건이 뭐 어떤 CSR 리스크를 지키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클라이언트가 요구가 있으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니까 CSR 자체가 파이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거는 자명한 것 같고, 그 리스크 쪽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개발에 관련이 깊다고 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이 그 글로벌 비즈니스를 막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혹은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니즈나 이런 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사실 궁금했던 부분은 국제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을 CSR이 늘어난다고, CSR의 영역이 커질 거라고 해서 그게 국제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될 거냐?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좀 믿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해가지고 그 업계에 있는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와 카톡으로 간단하게 미리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희 의견만으로 사실 기업을 대표하는 게 너무 적절하지 않으니까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들을 막 물어봤어요. 의견들을 물어봤더니 제가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하나 알아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어요. 기업들이 CSR 팀을 막 확대해 나가고 있고 만들고 있고 신설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외부 경력자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채용하려는 트렌드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LG전자만 해도 최종적으로 그 외부에서 외부 경력자를 채용한 게 2011년이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희 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그냥 사내에 계신 분들이 온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제가 전화를 해본 그 다른 기업들의 경우도 한 3군데 정도 경우에 봐도 한 군데는 자기는 11년 전에 채용이 됐는데 자기가 마지막이었다. 외부 경력자는 뭐 이런 데가 있었고, 또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분위기는 그냥 사람을 믿는 사람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일 시키는 분위기지, 그런 그 회사의 분위기가, 조직 문화가 외부 사람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전문가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CSR이 확정되고 있고 팀들이 막 생기고는 있지만 외부에서 경력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이제 새삼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럼 이제 CSR 하지 말란 얘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CSR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2가지 정도의 방법을 이제 저도 막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런 영역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말씀은 아까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국제개발을 약간 버리는 겁니다. 국제개발을 약간 본인의 무기가 되려면 사실 그게 전면에 있지 않고, 이 사람이 영어도 참 잘하고 해외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참 똑똑하고 컴퓨터도 잘하는데 국제개발까지 능력이 있어, 이런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즉 국제개발 버리는 얘기는 기업 안에서 CSR 쪽으로 이제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요즘에는 보니까 일반 기업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뚜렷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CSR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아까 그 설비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팀에도 지금 보면 10명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가 외부 경력자고요. 절반이 그냥 다른 기업의 저희 다른 부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달라요. HR, 구매, 마케팅 다 달라요. 왜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많냐고 하면 CSR 자체가 밸류체인 전체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사내에서 다양한 펑션에서 그 역량을 갖춘 사람이 협업을 해야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는 반드시 CSR 조직이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을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으로 입사를 해서 다른 섹터에서 다른 펑션에서 경력을 쌓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기업이 하나 운영되려면 조직적으로 쌓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습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장기적인 커리어 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 구직을 한번 노려본다. 그리고 나는 국제개발의 어떤 장점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번 지원해본다. 이런 접근 방법이 첫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2번째는 아예 국제개발을 강조하는 거죠. 이 분야에 나는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거죠. 기업은 제가 보니까 CSR 팀 같은 경우는 신입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희 팀도 그렇고 다른 이제 몇 가지 조직 몇 개 회사들 이렇게 봐도 대부분 신입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그 업무에 정말 정통한 전문가를 원하거나 혹은
기업의 다른 부서에서 기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전자가 돼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내부 인력으로 충원되지 않는 일을 사실 외부 사람한테 충원시켜서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 안에 있는 PO가 말고 다른 섹터들이 있잖아요. 좀 섹터에 자유스러워져서 NGO가 됐던, GO가 됐던, 그게 뭐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좀 이렇게 그 경험을, 섹터에 상관없는 그런 경험을 쌓고 그 뒤에 기업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저는 올해로 그 일을 시작한 지 10년 됐어요. 그렇게 안 보인다는 표정은 아니네요. 10년 정도 돼 보인다 막 이렇게 뭐 보이네요. 네, 제 나이가 드러나니까 사실 썩 말하고 싶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여튼 10년 정도 됐는데, 경력상으로 보자면 이제 5년 정도는 저는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했었고, 이제 올해가 딱 그 LG전자에서 일한 지 5년 되는 일이에요. 영리 쪽으로 넘어온 지 5년 되는 그런 기회인데, 저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거든요. 저는 비영리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운영 직접 하고, 개발 사업은 아니었지만 사업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정부 사람들이나 혹은 지자체, 기업도 저희 그때는 파트너였죠. 사람들과 막 일을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개인적으로도 저는 넘어온 것도 좋았지만 그 섹터를 넘나다니는 게 굉장히 본인에게도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NGO를 만날 때 분명히 저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이해도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저는 아무래도 그냥 기업분들보다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협업을 이끌어낸다거나 아니면 파트너십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저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꼭 기업에 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섹터적으로나 아니면 자기 업무적으로도 조금 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길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따가 뒤에 질문해 주시면 무엇이든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정 과장님이 지나가시면서 미다학 출신이라고 해서 미다학이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 미다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요. 미다 그 경희대에서 하고 있는, 주말에 하고 있는 국제개발 컨설팅 과정이에요. 알고 여러분 다 경희대에서 오셨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대부분 아니에요. 아, 대부분 아닌가요? 아, 그 경희대학교에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미담을 설명이 이제 국제개발 컨설팅 학과를 만드셔가지고 보통은 NGO에 계신 분들 아니면 기업에 계신 분들 혹은 정부에 계신 분들 이렇게 개발 컨설팅 하는 그런 학과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기업에서 일하면서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어떤 공부를 좀 더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기업에 있으니까 나도 MBA를 한번 해볼까? 나도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지 뭔가 나도 여기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MBA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회사는 아직 짐작하시겠지만 외국에서 MBA를 해왔다, 번역하고 박사다, 널리고 널렸잖아요. 그냥 발로 툭 쳐도 뭐 어디서 MBA 해왔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거기에 MBA 하나를 더 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경희대학교에서 주말에 저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 과정을 좀 찾았었는데요. 주말에 개발협력 관련해서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뭔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해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도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 회사 안에서는 적어도 개발 컨설팅을 배운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학과 소개는 좀 이따 궁금하시면 교수님께서